네. 그래서 자금 관리 쪽에서 우리 공부할 능력 단위 요소가 현금 관리, 예금 관리, 법인카드 관리, 어음 수표 관리 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표 입력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장부 같은 것을 조회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의 185페이지 보시면 현금 시제 관리에 관한 얘기 나오죠. 네, 현금 시제 관리.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여 현금의 시제를 관리한다. 장부의 현금 계정은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현금 출납 담당자는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문제 냅니다. 현금 과부족에서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현금 과부족은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로 처리하든지 잡이익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복사를 할까? FAT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12월 20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5만 원인데 금고의 실제 잔액이 9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모를 돈이 지금 4만 원이 더 불어났어요. 그러면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에 대한 분계를 12월 20일 날 임시 계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분계 한번 써보실까요? 자, 임시 계정 현금 과부족을 이용해 가지고 12월 20일 날 우리가 어떤 전표를 입력해야 될까요? 차변에 대변.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아니라 현금의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현금 과부족으로 분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지금 4만 원이 부족해요? 남아요? 남아요. 남으면 장부에 현금을 늘려줘야 될까요? 줄여줘야 될까요? 늘려줘야 됩니다. 장부를 고쳐야 되는 거니까. 남으니까 현금을 늘려주려면 현금을 차변에 적을까요? 대변에 적을까요?
그렇죠. 차변에 적어야 현금이 늘어나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장부에 현금이 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9만 원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4만 원을 늘려줘야죠. 네? 그렇죠? 네. 현금 계정 차변에다 4만 원을 늘려줘야 되고, 대변은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현재 시점으로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4만 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만약에 반대의 경우 실제 잔액이 부족했을 때는 여기 현금과 현금 과부족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현금이 대변에 가고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2월 20일 날은 이랬는데 12월 20일 날은 이랬는데 그 다음날 원인이 밝혀졌다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2월 21일 현금 과부족 현금 과잉액 현금 남았다 이거예요. 현금 과잉액 4만 원은 3일전자에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외상 매출금이 뭐 4만원 밖에 안 될 리는 없겠으나 일단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거였는데 그걸 사장님이 금고에다 넣어놨는데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장부 정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이때 분계는 차변과 대변이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올 건 뭘까요? 그렇죠. 여기 현금 과부족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되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원인이 밝혀지면 이렇게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부족해 남았을 때 대변에 기록했던 것을 차변에 기록해서 잔액을 없애주고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없어졌으니까 남는 건 현금이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구나 이 부분만 남는 거죠. 원래 이날 알았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날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지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에 현금 과부족으로 일단 잔액을 맞추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 없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분계가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이런 분계를 해야 되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예.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 그러면 받았다는 뜻이에요. 외상 매출금 회수는 외상 매출금 대변. 그쵸? 예.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 예금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알았으면 이것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데 몰라가지고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중간에 발생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아니라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거 딱 숨겨버리고 밝혀진 게 아니라 12월 31일 결산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현금 과잉액을 정산해야 되거든요.
예? 결산일을 맞이하면 이 현금 과부족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 31일 날 원인이 안 밝혀진 상태에서 결산일을 맞이하면 차변에 무조건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되죠. 예, 현금 과부족 없어집니다. 4만 원. 대변은 뭐라고 기록한다고 그랬죠? 예, 차비 4만 원으로 기록한다. 네,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부족했던 것이 발견됐다면 이거에 반대로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차변의 잡손실. 그렇죠. 부족했던 거는 잡손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요 부분이 지금 현금 과부족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제가 냈습니다. NCS 평가에. 그리고 실제 AT 시험에서도 이 문제 잘 나와요. 현금 과부족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소액현금제도. 이걸 또 제가 문제를 냈어요. 이 소액현금제도는 제가 아까 방금 종이 한 장 나눠드렸죠? 예, 책에 예제가 없어서 제가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한테 인수해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이 얘기하는 건데 한번 일단 읽어보고 그 제가 나눠드린 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소액현금 제도는 지점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점에다가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 후에 증빙 혹은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그 금액만큼 보충을 해주는 제도이다. 잘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제가 건설회사를 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이 여기 창전동에 있어요. 창전동에. 그래서 지금 이천에서 우리가 연립을 짓는데, 이천에 저 송정동에도 하나 짓고 있고 갈산동에도 하나 짓고 있고 마장에도 하나 짓고 있고 뭐 이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깝죠, 이런 데는. 그러면 현장에서 돈 필요하면 여기 창전동 와서 돈 가져다 쓰면 돼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예. 사무실에 이제 현금 담당자가, 격리 담당자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 저기 뭐 충청도 충주 같은 데 하나 또 생겼어요. 꽤 멀죠, 충주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우리 지점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현장.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현장이라고 그러죠. 충주 현장. 그러면 만약에 충주 현장에서 이렇게 그 충주 현장 사무실에 물이 떨어져서 물 사야 돼. 그러면 막 현장 소장 돈으로 사서 써야 되나요? 회사 돈이 거기 좀 있어야죠. 회사 돈이. 그러면은 여기 창전동까지 와서 물값 오늘 10,000원 가져가고 또 내일 또 뭐 무슨 돈 써야 되니까 또 가져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한도를 정해놓고 전달을 아예 딱 해주는 거예요. 자, 충주 현장에 현장 소장님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 현장에서 충주에서 임시로 만약에 공사를 6개월 해야 된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거기서 격리사원을 임시로 채용할 수도 있어요. 예. 소장은 너무 바쁘니까 거기 가서 공사 주의하고 그러는데 거기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돈 내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충주 현장에 임시직 사원을 한 명 뽑습니다. 예. 6개월 계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 현장 사무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 200만 원이면 충분해. 또는 뭐 100만 원이면 충분해. 이렇게 그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00만 원이나 100만 원을 현장 통장, 그러니까 소장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든지
격리 담당자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거기다 여기 창전동 본점에서 입금시켜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가까운 은행에 넣었다가 찾아서 이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이제 쭉 쓸 거 아니에요? 오늘 뭐 7만 원 쓰고 그 다음 날 5만 원 쓰고 이러면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5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영수증하고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본점으로 이제 소장님이 본점 한번 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3, 4일에 한 번씩은 그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했다 영수증 주고 그 서류 작성한 다음에 다시 돈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액현금 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봤어요. 전도금 사례. 그러면 전도금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다 썼나요? 네, 전도금. 자, 전도금은 소액현금과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전도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는 거고요. 또 어떤 회사는 소액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들어 씁니다. 네. 그래서 전도금과 소액현금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소액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의 사례를 보자. 예,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번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며 음성 현장에 전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00만 원을 쏘아 주었죠. 현장에 음성에다가. 그러면 본점의 보통예금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여러분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요. 통장이 농협통장인지 국민은행 통장인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네,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여기서 은행 안 알려줬네. 예.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은행을 안 알려줬으면 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험에서 농협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거기 은행 꼭 가로 속에 넣어주시고요. 100만 원 자산 감소. 그러면 차별을 뭘로 하느냐? 그걸 전도금 자산으로 잡아줘요. 예, 전도금 자산. 아시겠죠? 전도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금은 어느 현장인지 거래처를 꼭 등록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만약에 음성 현장이다 그러면 음성 현장 거래처 등록해라 이렇게 문제 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해가지고 음성 현장 코드번호 입력하고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를 걸어서 거래처 입력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만약에 음성 현장을 거래처 등록해야 된다. 뭐 7000번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시험 볼 때는 항상 용산전자 여러분이 오늘 이름 바꿔놨죠? 나중에 또 이름이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또 용산전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항상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7000번으로 음성 현장을 등록해라 그러면 여기다 7000 엔터 치고 음성 현장 이렇게 입력해. 아이고. 현장 이렇게 등록하셔라 이겁니다. 아마 사업자 번호 이런 건 다 생략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상호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때 가령 날짜가 8월 1일이었다 하면 8월 1일 해가지고 차변에 전도금 해가지고 여기다 음성 이렇게 코드로 걸어서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리고 분계를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분계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점표를 입력하는 것도 문제를 내지만 점표 입력하고 또 종이에도 써라 이렇게 문제를 주로 이렇게 낼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 오늘도 출금 점표 이런 거 점표도 입력하고 인쇄도 했죠. 이제 자금 관리는 인쇄하라는 게 글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쇄보다는 종이에 써라.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음성 현장에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현장에서 전도금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는 전도금 사용 내역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사용액을 보충 지급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 두 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 보시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 내역이 이와 같다 이거예요. 직원 회식하는데 20만 원을 썼고 우편 요금으로 10만 원을 사용했고 거래처 접대하는데 39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총 6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본점에 이렇게 내역서를 가져오면 본사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이런 개정 과목들 익숙지 않겠으나 우리 비용 개정 과목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직원 회식 때는 무슨 비용 처리하면 돼요? 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우편 요금은 네, 통신비로 차변에 처리하시고 거래처 접대한 것은 네, 접대비로 차변에 판매관리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표 작성을 차변에 복리후생비 20, 통신비 10,000, 접대비 39만 원 이렇게 비용 발생 3건 처리해 주시고 대변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전도금 자산 잡아놨던 것 중에서 60만 원을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에 전도금 음성 현장 꼭 거래처 걸어주고 60만 원 자산 감소 처리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즉 바로 또 지급을 해줬어요. 이 사용액만큼 사용액을 다시 보충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분계를 하나 더 해야 돼요. 분계를 하나 더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비용 처리하기 위한 분계고 다시 보충을 해줬으니까 60만 원을 또 쏘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차변에 전도금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거래처는 농협통장이면 농협 전도금은 거래처 꼭 현장 이름으로 넣어줘야 된다. 다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요 지급하는 분계는 여기서 지급하는 분계하고 똑같죠. 예. 처음에는 100만 원 줬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충만 해주는 거니까 이제 사용한 것만큼만 송금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이 소액현금 제도의 회계 처리예요. 이해 가시죠? 예. 요 문제 한 문제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해 드렸으니까 시험 보는 날 그걸 보면서는 안 돼요. 예. 안 보고 그걸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액연금 제도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를 소개했는데요. 이 현금 출납장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금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부가 현금 출납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제일 먼저 오늘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지? 그러면 현금 출납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금 출납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금 잔액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회사로 로그인 하냐면 오늘 시험 보는 회사 말고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6000번 3일패션으로 로그인 해 주십시오. 회사를 3일패션으로 바꾸는 방법은 저 위에 있는 회사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회사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바꿔주셨죠? 네. 자, 현금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7월 17일 현재의 잔액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 현금 출납장, 현금 잔액 확인한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이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7월 15일 현재니까 7월 15일부터 7월 15일을 입력하면 돼요. 7월 15일부터 7월 15일. 그러면 여기 잔액란에 오늘 현재 잔액 딱 확인이 되죠? 7월 10, 오늘이 17일인데 오늘 15일로 일단 했습니다. 네, 1167900. 여러분도 아마 이 금액 나올 겁니다. 그죠? 자, 현금의 잔액을 알아볼 때는요, 이 마지막 날짜만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7월 1일부터 15일 것 현금의 입금과 출금의 내역까지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1일을 입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1하고 엔터 하면 없구나. 7월 거에. 자, 1월 1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1월 1일 그리고 뒤에는 7월 15일. 네, 좀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1월 1일 거부터 7월 15일까지의 현금의 입금과 출금 내역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현금의 입금과 출금 내역 그리고 잔액을 어느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현금 출납장.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 말고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부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출납장을 닫고 뭘 보시냐면 현금 출납장 바로 밑에 보시면 메인 매출장이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열어보십시오. 메인 매출장. 죄송합니다. 메인 매출 닫으시고 그게 아니고 저 위에 1월계표라고 있어요. 이게 1계표, 월계표라는 뜻이거든요. 자, 1월계표 클릭하시고, 네, 1월계표 클릭하시고, 날짜를, 7월 15일 현재로 우리가 아까 봤죠. 그러면 여기도 날짜를 1월 1일부터 7월 15일로 한번 넣어볼까요? 1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렇게 되면,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1계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1계표의 현금 잔액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맨 밑에 금일 잔고. 여기 1167900 하고 보이죠? 금일 잔고. 전일 잔고는 이건 14일, 7월 14일 날 잔고, 전일 잔고. 여기서 전일 잔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4일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를 1월 1일부터 봤죠? 1월 1일부터 봤기 때문에 1월 1일 잔고입니다. 여기서 전일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현금 출납장에 가보면은 어디 현금 출납장에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가면은 여기에 전기 2월이 12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기 2월은 전기에서 넘어온 현금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1월계표에서도 여기 전일 잔고라고 하는 것이 1280만 원은 7월 14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하루 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 기간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날짜. 요 날짜에 잔액을 여기서 전일 잔고라고 한 거예요. 일계표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전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입력한 날짜를 전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일 잔고니까 여기 마지막 날짜, 요 날짜가 금일 잔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란을 보시면 현금의 요 차변은 우리 여기 일개표에서는 이 현금이 지출된 거예요. 이쪽이 지출된 거. 이쪽이 지출된 것이고, 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즉 대변에 있는 현금은 입금된 거예요. 입금된 거. 돈이 들어온 거. 입금된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우리 분계할 때는 현금 들어오면 차변에 기록했잖아요. 차변에. 네. 현금 들어오면 차변에 적는 거예요. 현금 들어오면. 근데 왜 일개표는 현금 차변이 지출이죠?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여기 현금이라는 말은 개정 과목이 아니라 개정 과목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차변에 3만 원이고 그 상대 개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일개표나 월개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소모품비를 만약에 본다. 이 지금 개정 과목이 소모품비라는 거예요. 소모품비 차변에 6만 원이 발생했고 그 상대 개정 과목이 현금이다.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개표나 월개표의 여기 차변은 출금 내역이고, 반대로 이 대변을 보는 방법은, 자, 220만 원이 외상매출금 계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상매출금 계정을 보는데 외상매출금 대변에 220이다 이거예요. 220. 그럼 외상매출금 대변은 외상매출금 회수 때 하는 거죠. 예.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을 때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은 뭐예요? 차변이 현금이라는 거죠. 외상매출금 대변이니까. 그러니까 입금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거 현금을 개정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게 개정 과목이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게 개정 과목.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요 기간 동안에 복리후생비 지출 금액에 현금 지출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일개표나 월개표에 오면 돼.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모두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 중에 현금으로 지출된 건 3만 원이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 방식으로 지출된 게 7만 원이다. 그러면 대체란 뭐냐? 현금 말고 카드를 사용했다든지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금 외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금 잔액 7월 15일 현재의 현금 잔액 보는 것은 일개표 월개표 말고도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밑에 합계 잔액 시산표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다가 7월 15 한번 입력해보십시오. 7월 15 입력하시면 일개표 월개표처럼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쫙 나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쭉 나오죠.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 한번 만들어 봤죠. 가운데다 계정 과목 쭉 쓰면서. 자,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납니다. 이거죠. 이거. 잔액. 합계 말고 잔액. 116790000 조금 전에 우리가 현금 출납장에서 봤던 금액과 일치하죠. 네. 그래서 일단 현금 잔액 확인은 현금 출납장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보조장인데 그거 외에도 일개표, 월개표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 이거 말고도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네, 우선은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현금 잔액 어디서도 확인이 되던데 일반 전표에서도 되죠. 일반 전표에 7월 15일 이렇게 입력하면 그 옆에 잔액하고 현금 잔액 딱 보이거든요.
전표 입력할 때도 거기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PC에다가 요 더존 스마트 A 교육용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셨나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이 프로그램으로 만지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까지 우리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187페이지에 수행 내용 한번 해봅시다. 수행 내용. 3일 패션에 현금 시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시오.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3월 31일. 저는 확인했습니다. 11739-000이죠? 뭐 어디서 봐도 좋습니다. 현금 출납장에서 보셔도 현금 출납장에서 봐야 되겠다. 현금 출납장에다 날짜를 3월 31일부터 3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 잔액 보이죠? 11739-000. 자, 그 다음에 수행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은 뭔가요?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은 뭔가요? 자, 어느 달 동안에 어느 계정 과목에서 현금 지출이 얼마인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개표, 월개표예요. 이거는 현금 출납장에서는 못 봐요. 현금 출납장은 계정 과목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쭉 나오기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에 판매 관리비만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개표에 가야 됩니다. 한번 월개표 가보실래요? 자, 여기 일개표, 월개표. 월개표는 그 옆에 이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가 일개표고 그 옆에가 월개표 있습니다. 그 월개표는 날짜 필요 없이 월만 입력할 수가 있어요. 2월 한 달이니까 여기다가 2 엔터 그리고 뒤에도 2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2월 한 달입니다. 자, 판매 관리비 여기서 여기가 판매 관리비죠.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 중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거 여기 딱 보이네. 여기가 현금 라인이니까 적대비가 현금 지출이 제일 많았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자금 관리와 관련된 장부들 또 자금 관리와 관련된 분계를 자금 관리에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수행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89페이지 가보시면 예금과 적금의 구분 관리. 예적금 현황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아마 제가 이 예적금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거래처를 등록하라 이런 문제 낼 거예요. 금융거래처를 등록하라. 우리가 만약에 뭐 땡땡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거래처부터 등록해야죠. 그래야 원장 관리가 되거든요. 또 땡땡은행에 정기 적금을 하나 가입했어요. 그러면 거기 거래처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거래처 등록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미 연습해 봤었죠. 기초정보관리에서. 생각나시죠? 여기 전체 메뉴에 어디서 합니까?
네, 거래처 등록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 아니라 은행은 금융거래처에다 등록하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예, 그 문제에서 주어진 코드 쓰고 만약에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예, 무슨 은행 하고 정기예금 종류 이런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예금의 종류 여기다가 정기예금 또는 여기 그 금융기관 옆에다가 괄호 열고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이런 식으로 괄호 넣고 표시해도 돼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대로 우리가 아마 금융계좌 등록해라 그러면 금융거래처 등록한다 그러면 계좌번호를 다 줄 거예요.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서 회계 처리해야죠. 예. 그래서 가령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어디 보통예금 통장에서나 어디서 빼가지고 가입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만약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기업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아래 통장 내역과 같이 통장 내역은 지금 그림으로 없습니다만은 500만 원을 인출하여 신한은행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일반 전표를 입력하라. 예, 여기다 분계를 써라. 이렇게 일반 전표도 입력하고 분계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전표 입력할 때 차변에 오는 건 뭘까요? 차변에 오는 거. 자, 계정 과목은 지금 당좌 예금과 정기 적금이 계정 과목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차변에 오는 거. 그렇죠. 정기 적금이 와야죠. 정기 적금 가로 열고 신한은행. 이거는 이제 사전에 정기 적금 신한은행 거래처 등록 하라고 나올 거예요. 예. 그래야 여기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를 걸 수가 있거든요. 거래처 등록 안 해놓으면 신한은행 정기적금이 거래처가 안 걸려. 거래처 코드 이제 만들어서 등록을 했다 치고 500만 원. 대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당좌 예금에서 인출했으니까 당좌 예금. 거래처는 기업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당좌예금은 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500만 원. 자, 당좌예금 계좌 거서 빼가지고 정기예금을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분개할 줄 알면 되죠. 예.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금 관련 거래의 회계 처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입니다. 여기도 자산 증가, 여기는 자산 감소. 그래서 당좌예금에 입금된 것을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했다 했을 때 이런 분개하시면 돼요.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이라는 건 매달 얼마씩 이렇게 부어 넣는 게 적금이고, 예. 당좌예금은 당좌 수표로만 인출에는 이건 이자가 거의 없어요. 당좌예금은 보통예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이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당좌예금, 보통예금이거든요. 이자가 거의 안 붙고, 적금이나 정기예금 이런 게 이제 1년 또는 뭐 2년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좀 붙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장에는 보통예금도 있고 계정 과목이 정기예금도 있을 수 있고 정기적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예, 이건 당좌예금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좌예금만 이 은행 계정 조정표가 필요합니다. 당좌예금만.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하고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이 항상 틀려요. 왜 틀릴까? 자, 한번 볼까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켜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그렇죠.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잖아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날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해서 장부에서 잔액을 감소시켜 버리거든요.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나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인출을 하지 않으면 틀리게 되겠죠. 네. 틀린다 이거야. 이런 경우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 불일치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계정 조정이라 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표가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에 대한 실무는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 우리 AT 시험에서, 자격 시험에서 안 나오고요. NCS 평가에서도 은행계정 조정표가 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왜 당좌예금이 은행 계좌의 잔액하고 왜 회사 장부의 잔액이 왜 틀릴까? 왜 틀리는 거지? 그 이유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표를, 자, 당좌수표 거래가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상품 $500만원, 상품 500만원을 구입하고 500만원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날 7월 17일 날짜로 회계 처리를 바로 합니다. 어떻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수표를 발행하면은요,
당좌 예금에서 감소를 시켜요. 당좌 예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증가로 처리했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 당좌 자산의 감소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 회사는 당좌 예금에서 500만 원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수표를 받아간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한테 상품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 상품 판매하는 회사가 수표 500만 원짜리를 그날 바로 은행에다가 제시를 해야 우리 장부하고 딱 맞는 건데 안 그런다니까. 그 회사가 저 수표를 갖다 자기 회사의 창고 금고에다가 보관한다 이거야.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예. 저 500만 원짜리 잔돈으로 바꿔서 당장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다 제시하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잔고하고 회사의 장부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는 그 사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 그것이 은행계정 조정표다. 아시겠죠? 자, 예적금 현황이라고 하는 이 장부를 우리가 수행 내용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에 찾으신 금액 100만원 찍혔네요. 네. 여러분, 찾았다는 것은 보통예금 계정의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찾았으니까. 보통예금? 대변. 그렇죠? 네.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죠.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구입하고 구입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분계를 한번 해보시오. 자, 수수료는 없네요. 자,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그게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회계 처리하실 때 이런 액면가는 무시하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뭐예요? 네,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대변에 거는 건 뭘까요? 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해가지고 100만 원 금액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표를, 예적금 현황을 한번 조회해봐라. 전표를 입력하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자, 전표 입력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4월 10일입니다. 자, 여러분, 도전으로 가셔가지고 3일 패션에 일반 전표에 가셔서요. 4월 10일 날 날짜 4월 10일 입력해 보시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1번 적요 쓸까요? 주식 구입. 그리고 차변에다가 1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변 입력하시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네, 거래처는 어느 은행이던가요? 신한은행이요. 네, 신한은행 100만원 대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예적금 현황을 뭐죠? 네. 4월 10일 현재의 예적금 현황을 한번 조회해 보시오. 자,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자금관리 쪽 여기에 있어요.
자금관리 예적금 현황 한번 조회해 보실래요? 예적금 현황 그러셔가지고 4월 10일 현재로 조회하라고 그랬죠? 네, 4월 10일 이렇게 하면은 네, 국민은행 당좌에 잔액이 3,895만 원이 있고요. 신한은행 보통에 오늘 100만 원 빠져나가가지고 2,930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잔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장으로 보고 싶다면 원장 보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원장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원장이란 통장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원장 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신 다음에 기간은 4월 10일 거니까 아예 1월 1일부터 4월 10일 거까지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4월 10일로 입력해 주시고 계좌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현재 계좌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있으시죠? 이거를 딱딱 눌러서 누를 때마다 계좌가 바뀝니다. 예적금 계좌가 딱 누르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가 나타나면서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통장 거래 내역이 여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입금, 대변은 출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4월 10일 날 출금에 100만 원 찍혀 있죠. 그래서 잔액이 2,930만 원인 겁니다.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어디 며칠 날짜가 혹시 뭐가 빠진 거 아닌가요? 급여 2월 25일 날 급여 지급했나요? 668만 6천 원? 예. 요거 입력할 때 수업에 빠졌었나 봐. 어제 우리 급여 지급했었는데. 예, 어제 조퇴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급여 지급 전표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동안 빠지지 않고 다 입력했다면 이게 다 보일 거고요. 또 없는 거는 그 시간에 수업을 빠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잔액이 안 맞더라도 이 예적금 현황을 보는 요령을 아는 겁니다. 원장이라는 것은 통장 찍어보듯이 보는 것이고 잔액은 잔액만 그 계좌별로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 자금관리 메뉴들이 확인되셨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수행 내용 우리가 했던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법인카드 관련된 것과 어음 관련된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